안녕하세요. 신디록의 신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얼마 전에 놀스페이스에서 케어레이블의 혼용률 표기를 잘못해서 원래는 덕다운이었는데 그거를 구스다운으로 잘못 표기해서 팔아서 지금 현재 전부 다 리콜을 하고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뉴스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놀스페이스를 제작하는 이제 영업무역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영업무역은 1974년도에 오픈을 한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특이한 게 1980년도에 1980년도면 우리나라가 이제 88 올림픽 전이잖아요. 그때 이미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세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80년 되면 한국에서의 이제 봉제 산업은 정말 성장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눈을 돌릴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방글라데시 가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1980년도에 방글라데시에 가서 공장을 설립했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모험이고 투자였을 거예요. 저도 뭐 오랫동안 이 섬유 산업에 있었긴 했지만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에서 세팅을 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돌아요. 한국에 있는 대통령이 나갈 때도 방글라데시에 국왕이 나오질 않는데 영업무역의 회장님이 가시면 국왕이 마중 올라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영업무역은 방글라데시에서 어마어마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무역은 이 패딩, 아우터웨어 생산하는 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굴지의 큰 미국의 브랜드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놀스페이스의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런 큰 사고를 냈을까? 이제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안에 충전재를 상대적으로 구스보다 저렴한 덕다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페어레이블에는 고가의 구스다운이라고 표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제 제 채널의 두 번째 영상에 보면은 패딩의 이제 고가와 저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스다운과 덕다운의 차이, 왜 구스가 비싸고 덕다운이 더 싼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요.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패딩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패딩이에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들 때 내가 어떤 원단으로 안에 충전재를 뭐를 써서 어떤 부자재를 써서 만들 것인가 라는 리스트업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BOM이라고 하고 그런 시트를 하나 작성을 해요. 참고로 이 패딩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스냅 몇 개, 그리고 지퍼, 슬라이더, 지퍼 풀러, 지퍼 티스. 그 지퍼 티스는 이것도 오픈 지브로 할 거냐, 숨은 지브로 할 거냐, 몇 호로 할 거냐, 이거를 포일을 쓸 거냐, 플라스틱을 쓸 거냐, 메탈을 쓸 거냐에 따라서 그 비용의 리스트에 전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안쪽에 스트링까지도 고무줄로 할 것인지, 여기에 로고를 넣을 것인지, 뭐 이 스토퍼는 뭐 메탈로 할 것인지, 이렇게 컬러 매칭을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스트링을 걸 수 있는 이런 작은 테이프까지, 그리고 이 충전재는 뭘로 쓸 거냐, 그 다음에 레이블은 어떤 레이블을 쓸 거냐, 그런 코드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적는 비로브 머티리얼이라는 시트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런 라벨을 발주하는 생산팀에서는 그 BOM 리스트를 보고 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실수가 발생했을까라고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거는 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원래는 디자이너가 구스다운으로 했어요. 그런데 다운 업체에서 실수로 덕다운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게 어디서 걸러지냐면 공장에서 걸러집니다. 공장에는 전문가들이 생산하기 전에 발주한 것과 제대로 원자재가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공장에서 한번 이렇게 걸러져요. 근데 부스를 발주를 했는데 그 다운을 하는 전문 회사에서 덕을 보내주기에는 아주 희박한 사고의 케이스인 거죠. 만약에 그걸 알고 보냈다면 그건 사기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헤어레이블에 이렇게 레이아웃이 있어요. 아우터면 아우터, 뭐 니트면 니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레이아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좀 바뀌어지는 혼용률만 살짝 바꿔요. 80대 20인지 아니면 9010인지 그런 것만 좀 바꿔서 부자재 발주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있는 충전재가 덕다운인데 기존의 사용을 어디선가 했던 구스다운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발주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실수의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필터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발주를 하면 부자재 업체에서 레이아웃을 보내줘요. 맞는지 컨펌을 해달라. 그러면 담당자는 그 BOM 리스트하고 다시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거기서 놓쳤어. 그래도 벌크라벨이 공장에 들어갔을 때 공장에서 BOM과 또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뭐가 틀렸다. 그러면 본사에 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이죠. 그리고 뭐 그 이도저도 다 놓쳤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걸러지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앞전에 그 한국에서는 무조건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려면 캐시 테스트라는 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캐시 테스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과 이 케어 라이블이 정말 매칭이 되느냐를 검사를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항목에서 옷을 다 분해를 하고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이게 혼용률이 맞는지 충전재가 맞는지 이 레이블하고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서 유해 물질은 없었는지 한국에서 규제하는 내용들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하고 캐시에서 패스가 되면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 통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스페이스에서 유통되는 모든 패딩은 해외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방글라데시나 뭐 베트남 이런데 그 영원히 가지고 있는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반드시 캐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번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 담당자가 실수를 해도 이렇게 걸러지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모든 프로세스에서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판매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수습을 하려면 일단 놀스페이스에서 이미 판매가 된 물량들은 전부 다 회수를 해서 환불 처리를 해준다고 했어요. 일단 그것도 손해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이게 혼용률만 잘못된 거지 옷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용률을 맞게 재테스트를 해서 혼용률만 맞춰서 공장에서 다시 라벨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 남아있는 것은 부자재를 공장으로 보내서 공장에서 바꾸면 더 심플을 하죠. 그리고 이제 수입 통관을 하면 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지금 현재 리테일 매장에 들어갔을 거잖아요. 이걸 모두 다 반품 처리를 해서 창고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새로운 라벨을 다 다시 고쳐 달고 그리고 다시 매장에 나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비용이 사실상 매우 어마어마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와서 뭐 하는 이런 비용보다 여기서 그 라벨 하나 가리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비용을 좀 적게 들이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죠. 각자 부자재 발주한 것들을 사이즈별로 매장별 재고 리스트를 보고 각 매장에 보내서 매장에서 처리를 하면 되긴 해요. 가끔 저희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 해요. 그런 경우에 엄청난 크레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매장 직원이 판매하기도 바쁜데 라벨 교체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거의 불가능하고 전부 다 수거해서 창고를 빌려서 전부 다 라벨 가리를 하고 다시 재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보통 부자재 관리를 막내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터졌어. 사고를 방지를 하겠다면서 갑자기 윗사람들이 대안을 막 내놓습니다. 자, 이제부터 부자재는 부장이 반드시 컨펌하고 진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1년에 나가는 스타일이 한두 스타일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부장이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막내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프로세스를 세팅하고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다. 그래서 회사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교육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입사원을 교육을 할 때 그 레이블을 내 머릿속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BOM 리스트와 이것이 매칭하는지를 보고 그럼 공장에서도 반드시 BOM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발주도 BOM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의 픽스된 디테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확인을 하면 그 프로세스 당연히 걸러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2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신기했던 건 뭐냐면 맨날 똑같은 옷을 꼬매잖아요. 색깔이 좀 다르고 그렇지 뭐 소재 겨울에 쓰는 거 거의 비슷하고 여름에 쓰는 거 거의 비슷하고 브랜드마다 대부분 메인 아이템 카테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사고가 나요. 그러면 그 사고로 납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그게 매니지먼트가 할 일인데 사실상 이런 라벨 확인 작업에서 구멍이 생기는 거는 가장 첫 번째 이슈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거에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늘 시스템이 있었고 늘 루틴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구멍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사실 기계가 하는 것들은 더 심플해요. 그런데 이렇게 섬유산업처럼 사람이 투입이 돼서 하는 것에서는 늘 언제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다. 특히 매니저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자기 팀 내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이런 리더십 교육
그다음에 시스템 매니지먼트 교육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